안녕하세요, 준말농부TV입니다. 네, 마늘 텃밭에서 지금 병충 해방제를 해주고 있는데요. 이제 지금 뭐 하려고 있냐면, 지금 이제 4월 달에 20도까지 이제 낮 기온이 막 올라가고 하면서, 이제, 뿌리 썩은병, 마늘 뿌리 썩은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. 제 주변에도 윗집 형님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마늘을 좀 뽑아서 버리고 있던데, 지금 병충 해방제 잘 해줘야 됩니다. 특히, 고온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비가 또 가끔씩 오고 그럼 또 낮에 또 다시 또 고온으로 올라가고 이러면서 뿌리가 이제 썩어가는 흑색 썩음 균핵병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. 아마 이렇게 잘 평균적으로 자라는 마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키가 작거나 좀 노란 잎으로 변해가는 애들, 이런 애들을 이렇게 뽑아보면 쑥 뽑히거든요. 그런 애들이 이제 거의 100% 병에 걸린 애들입니다. 뽑아서 보시면 뿌리 있는 부분이 아마 까맣게 이렇게 곰팡이 들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건데, 그게 이제 흑색 썩음 균핵병 같은 것들이고요. 또 만약에 거기에 꿈틀꿈틀거리는 애벌레들이 붙어서 뭐 갉아먹고 있다 그러면 그건 고자리파리 알을 까가지고 애벌레들이 이제 붙어서 또 뿌리를 상하게 하는 애들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이때는 이게 4월 초순이잖아요. 아직은 잎이 막 그렇게 크게 막 자라지 않았을 시점인데, 이렇게 분무기를 끝에를 조금 이렇게 많이 열어 가지고 관조를 해주는 거예요. 관조를 해주는데 무엇을 갖고 해주느냐, 저는 이제 규산황 갖고 해줍니다. 규산황하고 규산황이 또 고자리파리는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자리파리하고 이제 뭐 뿌리응애 이제 이런 것들 잡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또 같은 약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좀 주고 있어요. 그 연면 시비보다는 이렇게 뿌리에다가 구멍에다가 직접 대고 이렇게 물을 졸졸졸졸 해서 뿌리가 직접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. 일종의 살균제입니다. 살균제를 해주는 거고, 물론 당연히 이제 농약방이나 아니면 또 다양한 친환경제 요즘 농약들 잘 나오는데, 지금은 살균제를 잘 해줘야 되는 시점입니다. 예, 살충제도 중요하지만 살균제를 잘 해줘서 더 이상 토양에서 그 균들이 막 퍼져나가거든요. 특히 여기도 지금 제가 비가 오고 나서 지금 해주는 건데, 비가 오고 나면 비가 올 때 이 토양 안에서 그 균들이, 뿌리에 붙어 있던 균들이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. 그 물을 따라서 주변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마늘만 죽이는 게 아니고 주변에 같은 마늘들을 다 오염시켜서 같이 죽이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비해 가지고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이 아니라 관주를 약을 타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. 연면 시비보다는 뿌리에다 직접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. 제가 이제 마저 이제 다 주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지. 아마 벌써 밭에 가서 보시면 마늘마다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굉장히 작은 마늘들은 거의 99% 이상 지금 병에 걸렸다고 보시고 반드시 뽑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주는 것처럼 되게 조그만 마늘들은 손으로 병이 걸린 애들이라서 잡아서 이렇게 뽑아내면 쑥 뽑히거든요.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반드시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. 자, 제가 일단은 이 약을 좀 마저 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방금 전에 병충해 방제를 다 마쳤는데요. 아주 흠뻑 졌습니다. 예, 그 뿌리 썩은 병이죠. 이 흑색 썩음 균핵병. 보시면 이렇게 다 곰팡이 쓴 것처럼 뿌리가 다 썩어가는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생길 겁니다. 이제 고온으로 20도 이상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, 이제 더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. 그리고 또 이제 비도 자주 오고 그러면 이제 땅이 또 습해지고 그러면서 뿌리 썩는 것들이 이제 괜히 많이 생길 텐데, 이 병균이 금방금방 옮겨요. 이 땅에서 비가 오거나 물을 주거나, 특히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땅 속에서 이제 물이 이동을 하면서 흘러내려가잖아요. 그러면서 여기 붙어있던 균들이 이 다른 마늘로 옮겨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마늘 하나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이 주변이 같이 죽는 현상들을 많이 볼 텐데, 이런 것들은 거의 균입니다. 균. 예, 충이 아니고 벌레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균이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,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병충해 방지한 것처럼 꼭 소독을 해줘야 되고요. 꼭 특히나 이제 비가 오고 나서는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예, 이번 주 계속 이제 비 소식이 좀 가끔 잡혀 있던데, 비가 또 안 올 땐 뭐 계속 안 오다가 또 올 때는 또 계속 와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마늘 키우기도 굉장히 어렵고, 낮에는 또 기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점점 마늘 썩어가는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. 아마 그리고 이제 녹병들, 이 마늘은 특히 잎이 녹병이라고 그래서 그러죠. 특히 이제
쇠가 녹쓰는 것처럼 보여서 잎이 아주 녹쓰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녹병이라고 하는데, 그 녹병들도 미리미리 이렇게 잎에다가 방제들을 좀 해줘야지, 안 그러면 잎도 이제 말라가고 또 새로운 잎도 안 나고, 그러다 보면 광합성이 잘 안 되고, 그러면서 마늘도 제대로 안 크고 알도 작아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해줬던 거는 사실 이제 제가 규산황이라고 하는 제품을 썼어요. 제가 이 제품을 물에다 이제 타서 밑에 이제 구멍에다 관주도 해주고, 그리고 또 위에다가도 연면 시비를 살짝 해줬는데, 저는 보시면 마늘 유공비닐을 이렇게 심고 나서 위에 복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. 어떤 분들은 복토를 해줘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, 저는 그냥 이렇게 심기도 하고 하는데,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, 물 줄 때도 안 좋고요, 복토를 하면. 그리고 또 이렇게 초반에 직접적으로 이제 뿌리에다가 이렇게 관주를 해줘야 되는데, 위에 흙이 덮여져 있으면 다 쓸려 내려가서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. 그리고 물을 줘도 다 제대로 스며들지가 않고, 그래가지고 저는 마늘 심고 나서 구멍에다가 흙을 메꿔주지 않고 키우는 편인데, 아주 뭐 잘 크고 있습니다. 늘 저는 이제 몇십 년간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. 따로 흙을 뿌려주지 않아도 잘 크고 있기 때문에, 크게 유공비닐에 이렇게 흙을 복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논란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아마 저도 어제 여기서도 이제 몇 개 이제 뽑았고, 또 옆에 다른 밭 가서도, 형님 밭 가서도 한 20개 정도 뽑은 이렇게 썩은 애들을 뽑았는데, 많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. 이게 뭐 사실 고자리 파리 같으면은 이렇게 알을 까가지고 여기서 움직일 텐데, 뭐 애벌레들이 이제 갉아먹는 것 같으면 그래도 그런 애들은 충이라서 걔네만 죽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번지지 않고 다 클 수 있는데, 이렇게 토양에서 이제 오염된 땅이라든지, 그리고 아니면 씨앗에 균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심어서 이제 그 애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다가 자라면서 또 이렇게 썩는 현상들이 생기는데, 이런 애들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생겨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밭을 만들 때도 꼭 토양 살충제만 뿌리는 게 아니라 토양 살균제를 같이 잎제들을 섞어 가지고 뿌려주면 가장 좋고요. 그리고 또 초반에 이렇게 계속 살균을 해줘야 됩니다. 이 마늘이 다른 거보다도 저도 경험상 보면 제일 힘든 게 이 뿌리 썩은 병이에요. 얘 때문에 이제 다 망가지는데, 나중에 뭐 잎마름이니 뭐 녹병이니 또 뭐 거세미나방 이런 애들이 또 잎 갉아먹고 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, 이런 애들은 대처하기가 그래도 좀 쉬운데, 안에서 뿌리가 썩는 애들은 뭐 며칠만 있다가 와서 보면은 금세 이렇게 이런 애들은 티가 나거든요. 다른 애들은 쑥쑥 잘 크는 반면에 이런 애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안 크고 머물러 있다가, 이런 애들 또 키워보겠다고 뭐 어떤 분들은 비료도 주고 물도 계속 주고 하는데, 뽑아서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애들은요 한번 쏙 뽑으면 그냥 잘 뽑혀요. 이렇게 튼실한 애들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도 안 뽑히거든요. 뿌리가 워낙 단단하게 흙을 잡고 있어서, 뿌리가 굉장히 5cm 이상 길게 이제 뻗어서 들어가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잘 크는데, 이렇게 뿌리가 상한 애들은 잡아당기면 그냥 훅 뽑힙니다. 그러니까 빨리 밭에 가서 이런 애들 뽑아서 버리셔야 돼요. 이거 계속 놔두면 비 올 때 계속 퍼집니다. 이 밭에 가서 이렇게 다른 것만 하지 마시고, 이렇게 작은 애들 이렇게 뽑아가지고, 또 잎이 보면 이렇게 벌써 좀 특이하잖아요. 예, 노랗고 안 크고 말라가는 거죠. 뿌리가 영양 흡수를 못하니까 말라가는 건데, 요런 애들은 보시면 꼭 뽑아서 버리시면 되고, 이렇게 노란 거하고 이렇게 이제 잘 크는데 노란 거하고, 이런 애들은 겨울에 이게 월동하면서 좀 붙어있던 애들, 좀 이렇게 말라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르고, 키가 작은 상태에서, 예, 보세요. 이렇게 아주 크기가 워낙 다르잖아요.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말라있는 애들은 10.89 뿌리가 썩은 거니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얘네는 치료가 안 돼요.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고, 균을 잡는 것도 지금 이렇게 제가 뿌린 것도 더 이상 균이 퍼져나가지 않게, 또 자라지 않게 이렇게 예방을 하는 거지, 뭐 치료 목적으로 해주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마늘 키우는 게 뿌리 썩은 병 때문에 괜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,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. 초반에 잘 커가내는데 정상적으로 줄기도 커지고 잎도 잘 크고 이래야 이제 5월 중하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9 쪽으로 영양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는데, 그때까지 잘 자라지 못하면 결국은 씨알도 작거나 나중에 또 늦게 또 병 걸려서 흐물흐물 다 녹아버리는 것들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잘 살펴봐야 됩니다. 이 마늘이 썩는다는 것보다도 나중에 보면 녹아내리듯이 이제 싹 사그라들어요. 이렇게 잘 크던 애들도
한번 뿌리가 상하고 그러면은 그냥 녹아버립니다. 녹아버려. 낮에는 온도가 뜨겁고 이러니까 녹아버리는데, 뭐 양파도 마찬가지고요. 저도 양파를 저쪽에다 심고 있습니다만은, 양파도 잘 크다가도 어느 순간에 뭐 일주일, 2주일 후에 와서 보면 아주 잎들이 다 녹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것들 보면 다 뿌리가 상한 애들입니다. 마늘, 지금 이제 육종 마늘이에요. 제가 보여드린 거 육종 마늘이고, 그 주화 마늘, 예, 종구로 심은 거라서 지금 이제 한참 커가고 있는데, 종자기랑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 애들이 저 같은 경우는 충남 예산이라서 6월 중하순쯤에 이제 수확을 하는데, 꼭 수확 시기가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있으면 좋은데, 그때부터 장마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굉장히 애를 먹는데, 그래서 수확 시기를 잘 맞추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그 전에 대를 굵게 하고 잎도 굵게 하고, 그래서 빨리 광합성을 내서 알 쪽으로 나중에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가서 캘 때 씨알이 잘 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, 그래야 장마 전에 맞춰서 잘 연근 애들을 캐게 되지, 안 그러면 덜 연근 애들을 이제 캐게 되니까 또 나중에 썩고 알도 작고 이런 애들이 생기더라고요. 지금 병충해 방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기고요. 이제 추비 시기는 거의 끝나가니까 그럼과 동시에 발병하는 게 이제 이런 병들이니까 꼭 살펴가지고 예방해 주시고, 일주일 간격으로 친환경제라던가 이런 것들 같이 해주면 좋고요. 뭐 친환경제 갖고도 어려울 정도다 그러면 농약방 가서 좀 독한 애들을 사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요즘은 워낙 친환경제 농약들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구매해서 지속적으로 쓰고, 남는 애들은 또 고추 또 키울 때도 쓰고 하면 되니까 아낌없이 병충해 방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준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계속 마늘 키우는 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